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서양화가 김수영 하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살못이 웃고 있습니다. 그냥 김수영 치면 시인이 나오고요. 서양화가라는 말을 반드시 앞에 붙이시면은 꽤 괜찮은 남자가 나옵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 세상 구경입니다. 세상 구경 여러분 좋죠. 뭐. 구경 중에 영화 관람 좋고요. 또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 뭐 제3자 입장에서 관조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정밀하게, 또 자세하게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끔찍한 일이 많은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답니다. 글쎄요, 그 아버지가 더더군다나 자기 생일날 아들이 잔치상을 차려준 곳에서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또 손주들도 둘이나 있고요. 또 아는 사람도 한 사람까지 와 있는데 총 6명이 모인 상태에서 30대 후반 아들을 자기 사제 총을 만들어 가지고 죽였다니 너무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란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에요. 천륜이라고 하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모셔야 할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족 간에 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 임금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세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뭐 그냥 심지어 노래까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용을 많이 알잖아요. 뒤주안에 보름 동안 갇혀서 죽었을 때 일주일이라던가 뭐 하여튼 갇혀서 죽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겹고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영조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죠. 여기에서는 사도세자가 사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심지어 자기 옷을 잘못 입혔다,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시를 죽인 경우도 다 있고요.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이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된다는 끔찍한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임금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천륜이니까 그런 아버지지만 참 묘지를 좋은 데를 다시 수원 화성에다가 모시고 또 화성 행궁에 가가지고 임금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다시 훌륭하게 모신 그런 정조대왕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관에는 참 가족 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도 참 많습니다. 뭐 형을 죽이고서 자기가 임금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햄릿의 거기에도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참 드라마라는 것은 세상에 평범한 것을 아닌 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유혹하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 역사상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기 전에 경찰관들을 좀 원망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일단은 뭐 100% 잘못했겠죠. 뭐 내용은 정확히 아직 그 사람이 밝히질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사건이 났잖아요. 그런데 글쎄 사건 아파트에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쏘아서 뭐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하고 난리 치면서 전화했을 때 경찰관들이 바로 쫓아가서 문을 열고 그 범인을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서 1시간을 기다렸대요. 1시간을. 그러니 총 맞은 사람이 1시간 있다가 그냥 죽지 살아나겠어요? 경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경찰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119가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롭고 그랬으면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전화를 걸은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지금 그 방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던가 그
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디 조치해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을 병원에 가서 구해야 될 텐데 1시간 동안 그냥 놔두고서 나중에 쳐들어갔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뭐 저기 인덕원 가는 길,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고개죠? 안양 가는 거, 사당동에서. 나 금방 또 고개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범인을 잡았답니다. 근데 쫓아가면서 경찰차로 다 막을 때 세상에 경찰관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 범인을 잡으려고 차를 세우고서 쫓아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도대체가 방탄복을 안 입고서 그냥 사복 경찰 정복을 입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이요. 도대체 당신들은 범인 제압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자기 목숨은 또 생각지도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런 범인을 잡으려다가 경찰관이 죽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탄복을 입고 범인이 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왜 방탄복을 아니고 그냥 맨 경찰복을 입고 차를 세우고서 쫓아갑니까? 범인한테. 그러다가 쏘면 어떡하려고. 난 경찰관들이 이번엔 2번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경찰관으로서 글쎄 자질이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정신이 있는지 난 묻고 싶어요. 그럼 그건 그렇고, 대한민국에 지금 400몇만 명, 거의 500만 명이 혼자 살고 있답니다. 살다가 어찌다 하여 혼자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 역정에서 큰 비극을 안고 사는지, 아니면 뭐 행복하게 혼자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개는 다 남편이 죽었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혼자 살고 커다란 가슴에 멍을 안고 숫덩이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 때는 이 범인처럼 20년 전에 죽은 2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원망스럽고 아들이 그 아내 밑에서 품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남자 또한 세상에 쌍문동, 그 나훈아의 노래 남자의 인생에서 뭐 광화문에서 쌍문동까지 뭐 36정거장이라 그러는데 그 쌍문동에 사는데 무려 77평에 산답니다. 거기서 혼자 살았대요. 근데 그 아파트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아내는 지금 현재 모 화장품 회사 CEO 대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잘 벌었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난 인천에 그 아파트도 그 동네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30여 평 되면 적어도 30억, 2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고급 아파트예요. 그러면 아내도 잘 살고 아들도 잘 살고 뭐 자기도 뭐 77평에 사는 그런 정도라면 경제적인 건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무슨 뭐 쌀 걱정을 하겠어, 연탄 걱정을 하겠어, 가스비 공공요금을 걱정하겠어. 그런데 사람은 배만 불러가지고는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을 죽이긴 했는데 그게 전 100번 잘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뭐 범인 전문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내가 잘 되고서 자기는 이혼해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데 열등의식에서 그랬으려니 하는 그런 그 추측도 있지만, 글쎄 그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더군다나 자기 집에 그냥 그 화재가 날 만큼 거대한 걸 준비해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 때문에 말을 조심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참 폭발 장치까지 해놓고서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한이 맺히거나 아니면 참 피눈물 나거나 아니면 맛이 한참 돌아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들이 영화를 볼 때 가령 뭐 스피드라는 영화에서도 범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동차에 뭐 뭐를 장치해 놨다는 등, 무슨 외국 영화나 국산 영화나 보면은 그 나쁜 놈은
엄청 나쁜 인상에다가 그냥 씩 웃어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그런 그 참 맛이 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교과서대로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과밀범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6명, 7명이 죽었고 또 수많은 재판까지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모범이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정도입니까? 성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모두가 존경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찍어준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은 것도 혼란스러워요.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영조대왕이 참 자기 아들을 뒤주 안에서 열흘인가 일주일 안에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참 비극적인 역사도 우린 보고, 햄릿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있고, 그것만큼도 많은 역사적 드라마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효자는 지난달에 이제 그 5월 달에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효자라는 것은 요즘에 참 천연 기념물에 가까울 정도로 드물습니다. 사실은 유튜브에도 보면요,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말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혼자 사는 게 최고다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그게 또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험악해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열 몇 개의 총신까지 준비했다는데,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한이 맺히고 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고, 또 아내나 아들에 대한 원망 내지는 증오심이 그냥 가득했었는가.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아니면은 심파극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드디어 복수를 한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서부 영화도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냥 쾌재를 부르고서 끝에 박수를 막 치고 속이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복수심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요,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랏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재판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 감안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독방에서 아니면 콩밥을 먹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걸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고독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6만 명의 유튜버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감옥 소리는 못할 것 같아. 나 콩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무서워서 못 저질러. 저지르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우리네 인간은. 예? 77평에 살고 아들이 인천에 참 고급 아파트에 살고, 또 아내는 화장품 회사,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면 다 안 됩니다. 전국에 180 몇 개 대리점이 있대요. 그런 정도 아내가 돈 벌면은, 아유, 그래, 너라도 내가 못하니까 너라도 돈 버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단계 넘어서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걸 죽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수심에, 얼마나 증오심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갚아서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감옥살이 해야지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15년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15년 전에 엄청난 신문의 사건을 보도가 되고 그냥 대단했었습니다.
무슨 장관 아들을 뭐 어떻게 해서 뭐 군대를 안 가게 해줬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분을 그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깜빡살을 해가지고 얼굴이 하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는 아주 입에 욕이 붙었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끔찍하고 아주 얍삽하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아주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15년 동안 그 깜빡에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정말 석가모니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얼굴이 순하게 바뀌었어. 죄의 값을 치러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15년, 말이 15년이지 끔찍하지 않아요? 참읍시다. 참아야죠.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류는 천륜입니다. 내 자식은 내 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사도세자 만회일에 정주 임금이 아니고 사도세자가 임금이 됐다고 합시다. 이 나라 올바로 되겠습니까? 자기 옷 잘못 입혔다고 비서 내시를 죽이는 정도, 그 정도 정신 상태를 가진 사도세자가 나를 다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전과사범에 이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6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현대 다 용서 아닌 강제 용서로 재판을 미뤄뒀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70년 동안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 수없이 투표를 했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로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용서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5년 동안 인내해야 될까요? 죄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돈 조금 나눠준다고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생 소풍 참으면서 즐겁게 살십시다. 100%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원더풀 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꿀맛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인내하면서 삽시다. 참으면서 삽시다. 더군다나 천륜을 지켜주시고 인내합시다. 드라마나 역사 아니면 영화에나 있는 얘기 우리 손으로 저지르지 맙시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해서 참읍시다라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원고 하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 머리 괜찮죠? 아직까지 써먹을 만하죠?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니면 제미나이에서 서양화가 김수영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미나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